자, 20년에 오는 큰장, 아파트 사지 말고 주식 투자하라. 이 제목을 갖고 오늘 강의할 건데요.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가 좀 올라가가지고 못 샀다고 좀 막 섭섭해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그 단기 고점인 거예요. 부동산이 조정하면 또 가겠죠. 근데 단기 고점에 들어갈 게 아니라 딱 단기 조정 들어올 때 사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도 왜 조정이 오는지도 오늘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지금 이제 부동산이 이제 정부 규제하니까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해버리죠. 예. 오늘 종합지수 보면은 지수가 벌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담보 여기서 사람들이 3,000정 나왔다고 이제는 장이 끝났다고 전부 얘기했지만 거기서 치고 올라오는 게 어때요? 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종합지수는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코스닥이 성장주인데 코스닥이 좀 느려요. 왜 그럴까요? 전반기에 많이 갔거든요. 그죠? 3월부터 보면 코스닥이 많이 갔어요. 3월부터 코스닥이 많이 갔고 거래소가 좀 약했는데 그래도 거래소에 우량하고 전통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가치 있는 주식들을 모두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좀 느린 거니까 뭐 포트폴리오를 잘 폭넓게 짜셔야 되겠죠. 너무나 코스닥만 전부 가는 종목에만 담으셨으면 지금 아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행보, 어떤 것들은 조금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뒤로 가기도 하니까 아마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왕샤오평의 이야기를 한번 한 구절을 제가 이기는 투자에서 가져왔습니다. 금융은 국가의 운명과 관계되고 투자는 한 집안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안의 운명이 투자에 관련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대한 투자 사냥터 속의 사냥감이며 그렇죠. 주식 투자는 정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부 사냥하고 있는 건데 모든 투자가는 여러분의 적입니다. 우리 클럽에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기에 뭐 단타할 게 아니니까. 업계의 극소수만이 은밀하게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수들만이 사냥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왜 20년 만에 오는 큰 장이냐고 하면 20년 전에 IMF가 왔잖아요. 모두 절망에 빠졌단 말이에요. 야, 나라가 이게 되겠니? 나라가 안 된다고 전부 고민하고 언제 경제가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 속에서 주가는 2008년부터 급등을 해가지고 거기서 바닥을 잘 잡은 사람은 단숨에 어떤 종목은 10배 뭐 어떤 종목은 100배도 올라갔어요. 단 1년 만에.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종목들 보면 급등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IMF에 갔던 느낌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종목 몇 개만 보면 되겠죠. 자 볼까요. IMF 같은 느낌이 오고 있잖아요. 자, 2,000원대 하던 HMM이 지금 이번에 15,200원 찍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10배 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락이 나오고 나면 바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삼부토건은 389원에서 지금 6,000원이니까 이건 뭐 10배 넘어갔네. 10대 나왔네요. 10대. 그죠? 근데 개인 투자가들 이런 데 없잖아요. 지금 HMM이나 삼부토건은 우리 클럽에서 뭐 이익 실현한 사람도 있고 아직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러죠.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직관을 공부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장이 나쁘면 장이 나쁜 데서 어떻게 떠나요 시장을. 아 장이 이제는 안 되겠네. 바닥에 아주 좋은 자리에서 떠난다고. 그리고 이제 많이 올라가면 그때서 새로 주식을 하겠다고 찾아와요. 난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주식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안 사면 되는 거지 연구는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 되려면 부동산을 계속 바라보고 있듯이 주식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때가 올 때 여러분이 행동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단기적으로 좀 떴어요. 그 아파트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제일 많을 때가 3월달이 4,400, 4월에 3,000, 5월에 5,500, 6월에 가서요 15,588건의 그 거래가 아파트가 거래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에 1655, 그 다음에 8월에 4,900, 그 다음에 9월에 2,900, 그 다음에 10월에 142건으로 줄었다는 건 뭐죠? 급감했죠. 이제 살 사람들이 좀 샀다는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가 산 거잖아요. 무주택들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 살 사람들이 다 산 거죠. 부자들은요 평소에 꾸준히 가지고 있다가 저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집값이 급등할 때 팔고 나와서 현찰 갖고 기다려서 또 조정 올 때 사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지표를 잘 보시고 여러분의 집을 잘 물론 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동의할 필요 없겠지만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고민이죠. 근데 주변에도 지금 아는 친구분이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저번에 만났는데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더라고. 뭐 앞으로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보유세 이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화되니까 굉장히 부담이 돼서 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부동산이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금리가 올라가면요 지금 거의 변동금리로다가 사람들이 주식을 담보대출을 받았잖아요. 집을 사는데 변동금리를 할래 하면 변동금리가 이자가 싸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그건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완전히 사글세 사는 월세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그걸 좋아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변동금리를 주고 고금리 시대에 고리로 다 받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들면은 나중에 집 잘못 살면은 월세 사는 것보다도 더 이자 쳐주다가 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주식의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산 거하고 집 산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종목은 유한양행을 80년부터 2000년까지 한번 이렇게 월봉 차트예요. 주가는 바닥이 얼마였냐면 150원 정도 했네요. 근데 저 고점은 한 75,000원? 75,000원인가요? 여기까지 갔으니까 상승률로 보면 500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동산을 1억짜리 샀다면 500억이 된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80년대 산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 한 채가 500억 된 거 있어? 1억짜리가? 그런 건 없어요. 주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1억이 1,500억 된 것도 있더라고. 1억짜리 아파트가.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더 재밌는 거는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급등주 빨리빨리 가는 거 줘야지. HMM 후속 좀 찾아줘.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공부를 단단히 해놔야 HMM도 보이고, 삼부토건도 보이는 거야.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초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라다니려고 그래. 급등주만 잡으려고 그러고. 그걸 나는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도둑놈 심보. 털도 안 뽑고 먹는다 그죠? 기초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본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주식이 두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이 조정할 때 두렵고 힘들고 하시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20, 30년 들고 갈 종목을 발굴해서 매달 사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월 10만 원만 저축해도 이런 거는 1년 내내 모으면 10만 원씩 모으면 120만 원이잖아요. 120만 원이 100만 원만 잡아도 10배면 얼마예요? 예? 1000만 원, 100배면 1000배면 10억이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모아가면 어떻게 돼요? 10억짜리 10개를 모은 거잖아요. 100억. 여러분들 10만 원만 저축해도 100억이 뭐예요? 120억. 또 2000배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런 거 잡으면은 200억. 이렇게 되잖아요. 10만 원 저축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매수하고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제일 잘 낼 수 있는 방법은 매수해놓고 쳐다보면 안 된다. 근데 수익을 많이 낸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매수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익이 제일 많이 나.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하고 죽어야 돼. 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주식을 사놓고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주식을 사놓고 잃어버리고 죽었을 때 그게 엄청난 수익. 우리 지한이 아빠가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지한이 아빠가 계좌 들어갔더니 당신 계좌가 있어요. 그래서 계좌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삼성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적에 사놨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나갔는데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던 거지. 자, 여러분들 지금 말이에요. 제2의 삼성전자에 학원비 줄여가지고 사주세요. 손자들 학원비 줄이세요. 네? 자녀들 학원비 줄이고 그 다음에 적성에 맞지 않고 공부도 하기 싫어하는 놈 대학 뭐로 보냅니까? 대학 보낼 때로 연 1,000만 원씩 주식 사서 묻어놓고 인터넷 대학 있잖아요. 야간 대학. 그런데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또 월 200~300만 원씩 벌어가지고 주식 사면은 10년 공부할 시간 동안에 그 저축하면은 그냥 평생이 부자 되는 거예요. 아까 120만 원만 저축해도 대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대학 거 안 보내고 4년 동안 4천만 원. 근데 뭐 한 억 든다는 말도 있더라고. 1,000만 원을 30년에 얼마 될까요? 아까 120만 원이 100억이 됐는데 1,000만 원이면은 1,000억. 이게 계산이 안 나오네. 대학을 갈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적성에 안 맞는 애들은 대학을 보내지 말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적성에 맞는 애들은 대학을 보내고. 자, 여기 잘 보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결국 종목이 별거 아니에요. 멀리 가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는 거. 답답해요. 언제가? 빨리 가는 놈 줘. 이런 소리 하면은 귀싸대기 맞습니다. 부자 되는 데는 늘 답답한 주식이 여러분 편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요즘에 봤더니 배당도 나와. 배당. 그래서 이게 배당 얼마 주나 봤더니 유한양행 배당 요새 얼마 주나 한번 보자고. 배당은 얼마 주나 봤더니 배당을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좌측편에 기업 일반을 누르면 여기 배당이 쭉 뜨죠. 요즘에 2,000원 나와요. 예. 18년도 2,000, 17년도 2,000, 16년도 2,000, 2천만 원씩. 이야, 대단하다. 2천만 원씩.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2,000원씩이면은 바닥이 얼마 했었죠? 바닥이 150원이었는데 10배면 1,500원인데 배당만 해도
500억이 됐는데 500채가 된 거야. 1억짜리 아파트가 500채가 됐는데 배당이 말이에요. 아파트 15채를 주네. 이게 주식이에요.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있었지 멀리 복리의 마술을 계산해보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여 뭐 그런다든지 그루주자를 써서 주여. 그 다음에 뭐 부자아빠가 얘기해줬으니까 아버지 그러고 뭐 서프라이즈 뭐 이러면서 이 놀라는 표현들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쁨이 없어. 전부 잘못된 투자를 배워가지고 급등주만 찾고 있고 말이야. 응? 그럼 되냐고. 응? 그래서 배당과 이 주가 상승률을 합하면 몇 배나 갔을 거예요. 배당으로 계속 주식을 샀으면 1000배도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야, 이완영이 개도 안 물어가는 종목이고 너도 나도 다 하는 종목이에요. 부자 되는 종목은 그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목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같으면 저 부동산 최소한도 6, 7억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융자 받아도 3, 4억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주식은 뭐야? 한 푼 없어도 돼. 매달 벌어가지고 한 3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10만 원 하지 말고 빨리 부자 되고 싶으면 100만 원씩 저축해. 100만 원 저축하면은 아까 보면 100억이 됐잖아. 30년 후에. 그러면은 100만 원 저축하면 얼마야? 매월 얼마씩 저축하는 거야? 계산이 안 나온다. 계산이 안 나와. 좀 더 부자 되고 싶으면 월급을 300을 받으면 150만 원을 쓰지 말고 저축을 해. 주식에 계속 이런 주식을 오르든 내리든 오르든 내리든 계속 사모으면 되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쉬운데 이런 얘기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로 내 강의 듣기 전에는 누구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존니 강의를 들어야 돼. 존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사기만 하는 거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존니에게 질문을 해요. 아니 그럼 언제 팔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사기만 해서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주식은 뒤로 빠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어느 구간에 조심해야 되냐면 이런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갔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자 보면은 두산중공업이 시세가 5천원대부터 약 15만원까지 크게 간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간을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추세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잘 봐도 여러분 추세가 보이죠. 추세가 지속 30년 40년 우상향 하는 종목 있고 단기에 급등 나오면 언제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건 급등 나오면 조정이 깊다. 예. 급등한 종목들. 그리고 모든 개미들이 다 딸려가면 그게 조정이 심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조심해야 되는 건 전국의 개미들이 다 좋아했나 안 좋아했나. 나는 좋아하지 않았나. 내 마음이 동한 종목, 좋은 게 아니더라고. 분양이 끝난 거지.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 사야 되나.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당이 내가 집을 한 채 1억 주고 샀는데 배당이 2,000원 주면은 내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150원을 샀는데 2,000원을 받으니까 12배 받은 거야. 10배만 쳐도 아파트가 10채씩 배당으로 받으면 기가 막힌 거 아니냐. 노후 대책은 뭘로 해야 돼? 노후 대책 딴 거 없어요. 바로 이거밖에 없지. 노후를 뭐 딴 거 해요. 그죠? 노후 대책은 바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큰 플랜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죠? 부동산 투자잖아요. 부동산을 잘하는 사람은 주식도 잘해요. 주식 못하는 것들은 부동산도 못해요. 왜냐하면 꼭 인기 있을 때 단기 급등할 때 따라가서 꼭지 잡고 한 10년 부동산도 조정할 때 보면 한 10년 조정하죠. 7, 8년 상승할 때 7, 8년 상승하고 조정할 때 7, 8년 조정해요. 그러면 그 꼭지에서 사가지고 한 많은 세월 4, 5년 조정하면은 팔고 이제 또 주식장으로 가고 주식에서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높은 데서 오셔가지고 낮은 데서 나가시고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걸 안 하려면 여러분이 시장을 떠나면 안 돼요. 꾸준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책을 추천해 준 분이 없어가지고 저 혼자 일어나고 책 보면 하지만 이런 책꽂이가 저쪽까지 지금 5칸 있고 집에도 한 3칸 있고 어마어마한 책이 많습니다. 그거 다 읽으면 덧텀에 갔는데 여러분은 이런 책 많이 살 거 없어요. 아빠가 다 압축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전문가를 하나 잘 만난 것은 여러분이 책을 200권을 읽은 것과 맞먹는다. 왜냐하면 200권 1000권 이상이 2000권 읽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엑기스로 뽑아서 단 10권 정도로 압축해주면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유한여행이 75,000원까지 올라가는 이 구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식을 사모아간다는 마음의 지금 그림을 그리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화면을 캡처해서 벽에다 붙여놓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자꾸 상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상. 여러분의 의지가 마음으로는 좋은 주식 사야지 하지만 자꾸 번뜩 뻗던 유혹이 급등주가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자꾸 부자 되는 상상을 함으로써 상상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이겨버릴 거란 말이에요. 상상과 의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림을 보면서 나를 상상하게 만들고 나를 세뇌해야죠. 그죠? 네.
자, 여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신고가가 나왔는데, 신고가 나니까 또 뭐 전국의 개미들이 또 신고가 났다고 시끄럽게 떠던데, 삼성전자 조정할 때 사셔야지 신고가 난다고 따라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나면 꼭 해코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삼성전자를 바닥을 한번 봤어요. 삼성전자 바닥은 얼마였나? 80년대 보니까 장이 아주 나쁠 때 이게 한 40원 갔네. 40원. 액면 분할해서 그렇죠. 액면 분할 안 하면은 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몇 배가 올랐나? 지금 계산해 보니까 얘는 1675배 올랐어요. 1억어치 여러분이 아파트 샀다면 670배 빼도 1000배잖아요. 1000배. 그래 저 너무 정바닥엔 못 잡아서 조금 올라갈 때 샀어. 그래도 1000배는 나왔잖아. 1000배. 집 한 채가 1000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배당은 얼마냐? 배당이 얼마 나오니까 1,400원 주네요. 1,400원. 여기 저렇게 잘 적어놨네. 배당이 1,400원인데 14,000원으로 잘못 썼네. 1,400원이니까 40원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40원 주고 샀는데 1,400원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집이 한 30채의 집이 35채구나. 35채. 35채의 집이 배당으로 매해 줘. 1억짜리 집을 샀는데 매해 여러분에게 35채씩 집이 떨어져 봐라. 잠이 와, 안 와? 아, 잠이 안 와요. 근데 그걸 매해 받아버렸으면 얼마나 재밌어. 그지? 나중엔 잠이 오죠. 처음엔 안 오죠. 여러분 지금도 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이 가진 점이 삼부토건이나 HMM처럼 급등하면 잠 못 자요. 양선 하나, 상 하나 먹으면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상을 맞아봐. 잠이 올 것 같아? 맞다 1번. 아니다 2번. 맞다고 생각하면 1번 눌러보세요. 아, 상 맞았더니 말이야. 잠이 안 와. 아, 잠이 안 오네. 그래가지고 그걸 밤새 이건 내일 떨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면서 또 내일 또 그걸 또 잘라먹죠 또. 예. 10배 100배 갈 종목을 참지를 못하고 잘라먹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개미들은 올라가는 거를 꼴을 못 봐. 왜 그럴까요? 네. 이럴 때 아픔. 이럴 때 아픔이.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를 장기 보유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올라가는 주식을 꼭 붙잡고 있지는 못하는 거야. 응대이가 가벼운 거죠. 그거 먹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투자 습관, 투자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작은 금액으로. 처음 시작을 작은 걸로 해야 돼요. 아,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몰빵 치고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조정 나와봐라. 조정 나오면 포기하고 자요. 장기 투자하지. 그리고 올라가면 못 참아. 잘라먹잖아요. 그래서 크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이 크는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못 키우고 다 잘라먹는 거야. 아래로 가는 건 키워. 왜 손실은 키우죠? 왜 격언이 있어요. 손실은 자르고 상승은 키워라. 쓰세요. 이건. 손실은 잘해야 돼요. 손실은 잘해야 되고 상승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격언을 벽에다 써붙여야 돼요. 근데 이런 차트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굿드그레이트. 좋은 주식을 넘어서 위대한 주식을 찾아야 돼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굿드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굿드그레이트야. 그냥 이거 사서 보세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예요. 네. 오늘 한 권 추천했네요. 그죠? 말은 해도 읽는 놈 몇 놈 안 돼. 읽기 싫으면은 유튜브에서 굿드그레이트를 쳐. 그러면은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아저씨들이 잘 읽어주셨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세요. 읽다가 그거를 잘 듣다 보면 나중에 책이 사고 싶을 때 책을 사서 밑줄 그으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어땠어요? 여러분 이제 부자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믿고 결국 이 주식이라는 이 투자를 연구해 봤더니 마음의 사업이고 마음에서 우량주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안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글 올렸잖아요. 저번에 봤던 글 중에서 누구나 바닥에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긴가민가를 담는 거예요. 긴가민가 속에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바닥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30년 전에 삼성전자가 확실했어요? 확실하다고 담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다 긴가민가를 담는 거예요. 투자는 긴가민가. 조금 더 직관이 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30년은 해야 돼. 30년을 해야 이게 뭔가 좀 오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30년 이상, 부자바가 한 40년, 이 시장을 바라보고 첫째는 실패를 해야 이거 배워. 돈을 많이 잃어봐야 돼. 깡통 나봐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많이 당해야만이 이게 단단해지고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당했던 너무나 그 아팠던 고통들을 여러분들에게 압축해 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작은 금액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기 돈 많이 갖고 왔다고 여러분이 그걸로 부자바 따라서 바로 이 공부했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야. 금액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여러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 차분히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면서 자신이 주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방에 부자 되는 거예요. 서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릇에 맞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굿드그레이드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잘 보면 아파트 한 채가 1000배, 1000채의 아파트가 됐잖아. 그 다음에 배당이 집이 35채씩 나와. 작년에도 35채, 재작년에도 35채. 이거 끝내주는 거 아니야? 하고 싶지 않아요? 노후 책임은 뭘로 하면 돼? 난 10만원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 10만원만 들어가도. 10만원만 들어가면 안 되겠니? 10만원이 작으면 한 50만원. 그러면은 한 600만원 되잖아. 600만원. 600만원이 2년 해봐라. 1200만원. 1200만원이 1000배면 얼마야? 근데 한 10년을 그렇게 해나가보라고. 그러면 1억이잖아. 1억이 1000배면 1000억이야. 100배만 올라가도 100억이야. 노후에 다 못 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계산을 하면서 가야 돼요. 우선주를 봤더니, 근데 장기 투자하는데 기왕이면 우선주로 가야 되겠다. 이 애가 IMF 때 얼마였냐면 얘는 바닥이 150원대 했는데 얘도 보니까 350배예요. 그 IMF 때가 약 한 150원 했어요. 그러면 20년 됐잖아요. 지금 내가 오늘 IMF에 같은 장이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자리라고. 이런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라는 거야. 활용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가 IMF예요. 여기가 이런 IMF가 왔던 찬스가 왔을 때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노래도 나왔잖아. 나오나 세상이 왜 이래. 그게 바닥이야. 세상이 왜 이래. 그뭐 나같이 수십 년간을 시세를 연구한 사람 3월에 딱 삘이 오더라고. 제2의 IMF가 왔구나. 야, 이건 엄청난 기회인데 사람들은 비관적이겠지.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노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지금 로또 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지금 도박하시는 분들 많죠. 주식 도박 말이야. 단타. 전업 투자하고 단타들 잘 들어. 다음에는 그거 꼭 만들어야 되겠어. 전업 투자를 위한. 전업 투자들 하면 안 돼요. 전업 투자하는 게 아니라 꼭 그 장기 투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 보면 150원 하던 IMF 때 주식이 지금 얼마냐면 6만 원이잖아. 20년 만에. 그럼 몇 배 갔어요? 10배, 100배, 400배는 올라가. 350배 올라갔네. 그지? 배당은 본주하고 똑같이 주죠. 50원 더 받았어 얘가요. 1% 더 받아요. 그러면 얘가 우선주가 더 좋아요. 여러분 매해 배당을 1% 더 받는 게 얼마인 줄 알아? 예를 들어서 5천원짜리 주식 같으면은 배당을 10% 받았다, 500원 받았다 그러면 얘는 550원 받는 거예요. 우선주는 그 대신 M&A 할 때 권리 행사를 못 하는 거죠. 회사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지분은 다 똑같고 배당은 다 똑같은데 1%를 더 받는 거예요. 우선주. 그러니까 이게 우선주가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 M&A 할 거야? 유한양행 M&A 할 거야? 아니잖아요. 유한양행 같은 거 보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 회원 게시판에 보면 알겠지만 유한양행 같은 거는 우선주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줬어요. 이게 계좌가 다 올라왔으니까 88TV 회원 게시판에 가서 보면 돼요. 이번에도 이게 보니까 35,000원대에서 우리가 4만원 밑에서 샀는데 어떻게 됐어요? 87,000원. 본주보다 더 올라갔어요. 이 상승률로 보면은 본주보다 얘가 상승률이 더 좋아. 그리고 가끔 상한가 랠리를 한 번씩 해줘. 이거 나올 때마다 여러분 상한가 랠리. 이번에도 상한가 랠리 해줬죠. 본주보다 더 먼저 6월달에 상한가 랠리 해주고 7, 8월달에 다시 한 번 해주고 팔기에 충분히 주죠. 근데 안 팔아도 돼. 배당도 더 받는데. 그죠? 그래서 우선주에 대한 메리트를 오늘 또 내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우선주. 쓰세요. 우선주가 정말 멋있다. 그죠? 네. 오늘 내가 이제 준비한 것 중에서 특히, 책 하나 추천할 건데, 데니얼 카너먼이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투자에 대한 생각도 보면 급등한다 뉴스를 보거나 또는 차트를 보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이제 부자 아빠 같이 아주 오랫동안 주식을 본 사람들은 딱 보는 순간 직관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H&M 딱 바닥에 보던거나 이번에 현대비포 같은 거 바닥에 보면 딱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딱 처장선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우버 같은 것도 처장선부터 때려잡았죠 우리가. 근데 결국 뭐냐면 그건 직관적이거나 또는 이 사람 얘기는 시스템 1이라고 했어요. 1차원적이다. 그런 직관적인 거나 1차원적인 사람, 직관이 있는 사람이나 직관이 없지만 그냥 뇌동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급등이 나올 때 저거 왜 저러지? 자세히 알아보고 눌림목 나오면 사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2차원적인 생각, 시스템 2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생각에 관한 생각 속에서도 투자에 관한 것이 참 좋은 글들이 많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자세히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날아간다고 그냥 때려잡지 말고 그땐 부자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빠 이거 직관으로 봤을 때 어때? 처장선 사야 돼? 처장선 한번 보고 가자. 그래도 이 처장선에 대한 강의가 있어야지. 처장선 이번에 H&M 같은 거
사실 HM은 좀 먼저부터 잡았어. 먼저부터 잡아가지고, 먼저부터 잡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어. 여기서부터 막 이런 데서 잡았는데, 보면 떨어지는 칼날이잖아. 골짜기는 다 좋잖아요. 이거 다 좋잖아. 근데 이런 양선을 보면 나는 막 따라잡지. 이런 양선 보면 따라잡아. 이런 양선 따라잡았다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양선 따라잡았지만 눌림목 나오잖아요. 따라잡지만 눌림목 나오죠. 바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급등 나왔다고 잡지 마시고 따라잡지 말고 눌림목을 잘해요. 근데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안 눌러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닥에 출발할 때는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고, 오늘 정말 중요한 청기 차트 기법을 강의해 주는 거예요. 요거 생각에 관한 생각 꼭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요거 한번 읽고 갔으면 좋은데 그냥 가야 되겠고요.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걱정거리 많은 종목들을 좀 몇 주가 보고 가려고. 카카오 네이버 지금 걱정 많잖아. 카카오 한번 봐야 되겠지. 카카오, 그지? 카카오 한때 인기가 있어가지고 전부들 카카오를 나가지고 정말 아유 카카오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카카오 가졌으면 그냥 가지고 가야지. 근데 여기서 너무 시끄러웠죠. 유튜브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잘 봐, 고점이 나오는 모습이 여기 나오잖아. 1, 2, 3 봉우리 3개 나왔지. 그랬더니 조정 나왔대. 근데 많이 조정 받았습니다. 지금 42만원에서 요번에 얼마? 33만원 찍었네요. 32만원대. 그죠? 그럼 10만원 정도 조정, 4분의 1 조정 받았는데 조금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장기로는 보이다. 난 이렇게 봅니다. 펀드멘틀에 크게 손상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앞에 보면 못 들고 가. 앞에 봐. 죽여 아주 그냥 70%씩 빠져. 이 앞에 보면요. 조정 들어올 때마다 얘가 70%씩 조정을 해줍니다. 70%씩. 그래서 들고 가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근데 앞에 있는 그림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에 있는 그림을 정답이라고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자, 카카오톡 내가 보기에는 보유하세요. 일단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봐야 되겠죠. 네이버도 월봉 보면 이렇게 찐 게 나오면은 좀 조정 들어오죠. 그래서 얼마 올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와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도 조정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번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할 만큼 했네.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 그러고 이제 들어놓으세요. 가지고 분들은. 다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조치가 뭐냐면,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잘 봐요. 수익이 많이 나고 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 오래 하고 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가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교체 이 네이버 좀 찢어가지고 HMN 같은 그런 후속주로 가야지. 앞으로 여러분이 엄청난 성장을 줄 종목으로. 그잖아. 삼부토건 같은 후속주를 잡아야지. 그럼 가만히 보면 HMM이나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예요? 그럼 정말 대박주 어디 있어? 거래소에 있어요. 여러분 거래소를 우습게 생각하고 코스닥에만 다 미쳐있을 때 우리는 거래소를 계속 사모았다고. 여름에 뜨거울 때,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뜨거울 때 여러분이 이것만 너무 열정할 게 아니라 같이 샀어야 된다는 거지. 이거 뜨거울 때 뭘 사야 돼? 삼부토건이나 이런 것들 7월달에 6월달에 보자고. 얘들 뜨거울 때, 얘들 뜨거울 때 삼부토건이나 MNH를 보면 어땠을까? 바닥이야, 바닥. 이게 여기 아주 바닥. 막 몰빵 쳐야지. 걔들은 꺾어지고 얘는 올라가고. 자, 삼부토건 볼까? 얘는 뭐 6, 7월달에 아주 완전 생바닥이지. 뭐 이건 그냥 있는 대로 쓸어 담아야죠. 이거 계속 우리가 막 질러 했던 거예요. 저기서부터 물려서 고생 많이 한 거고 질러 한 거예요. 근데 안 빠지네, 지랄하고. 얼마나 세요? 이거 카카오 네이버보다 더 세잖아요. 이렇게 센 게 있어요? 이 봄에 이게 400원 했는데 3월에 6,000원 갔단 말이에요. 카카오 네이버가 그렇게 갔나요? 15배? 못 갔잖아요. 얘들 봄에 약 15만원, 14만원. 약 더블 좀 더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박은 어디서 나와요? 더블 먹을래요? 10배 먹을래요? 대박은 거래소에 있다. 요거를 이제 오늘 좀 눈치챘죠? 네이버와 카카오는 보유 관점으로 하되 비중을 좀 찢어가지고 다음부터건 MH 후속주를 여러분들이 좀 포트폴리오로 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까 하이닉스 한번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걱정이 많이 올라왔네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눌림목이 좋아서 좀 사보라 했더니, 하이닉스 사실은 전반기에는 우리가 안 샀거든요. 하반기에 여기서만 좀 사봤는데 잘 올라가네요. 때가 있죠. 좋기는 3월이 바닥이고요. 그죠? 8월에 또 바닥이고요. 요번에 10월 또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사서 보초 쓰기에는 너무 아깝고, 뭐 CGN도 있고 막 신풍제약도 있고 많았잖아요. 카카오도 있고. 여기서는 바닥 잡으라고 놔두고 바닥 진짜 본격 나갈 때 쓰리바닥, 쌍바닥, 쓰리바닥에서 급등 나오거든요. 절묘한 자리 잡았잖아요. 이걸 우리는 직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매삽기라고 그러기도 해요. 매삽기. 그죠? 예.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날아가는데 어떡하냐고 물어보면 이상하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생각은,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대장이 아니에요. 반도체 대장주는 넘어갔어요. 어디로? TSMC로. 대만 반도체로 넘어갔어요. 대만 반도체로. 그래서 반도체 연구는 대만 반도체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대만 반도체는 정말 대단한, 삼성전자가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비메모리 대장이고요.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근데 얘는 오직 반도체만 하는 애죠. 오리지널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반도체는 대만 반도체가 잘 가고 있다. 그러면 삼성전 하이닉스 따라간다. 이제 얘들이 외려 2등이 됐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내가 보기에도 아직도 많이 가야 됩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이렇게 되면 추천주가 됐네. 예, 하이닉스하고 또 하나 뭐죠? 현대차. 현대차는 우리가 추천하고 좀 영상을 찍고 조정을 좀 해서 나한테 욕 많이 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하고 매수하네. 욕하며 매수하네. 그러잖아요. 예, 내가 추천하고 빠지면 욕하면서 예이 더러운 영감. 그러니까 내가 추천할 때 많이 사는 게 아니야. 조금만 사가지고 욕 나올 때 있잖아. 이 더러운 영감탱이 때문에 이게 물 먹었네. 그럴 때 질러야지. 이해가죠? 현대차는 지금 단기 급등 나왔어요. 얘도 좀 시끄러웠죠. 언제 시끄러웠어요? 8, 9, 10 시끄러웠어요. 결국 뭐냐면 시끄러우면 조정 좀 해야 된다. 행보 조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장기 보유 하셔야 되겠죠. 예. 장기 보유 하셔야 돼요. 대한항공도 질문이 많네. 대한항공 신문 나면 팔아야 돼. 신문에 요번에 났잖아. 대한항공은 우린 본주보다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우선주를 샀는데 역시 우선주가 수익률이 좋았네요. 어제 팔았어요. 대한항공. 네, 어제 파는 날이죠. 잘 보면 상 나오면 여러분들 그 본주에선 상 안 나와요. 상 나오면 다음날 파시. 이건 매도 기법을 가르쳐줬네. 우선주는 이제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선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죠. 우선주가 시세 나오면 시간 걸리죠. 예. 본주를 보겠습니다. 질문은 우선주가 아닐 테니까. 회원 게시판에 가면 대한항공 올라올 거예요. 자, 본주가 일단은 바닥은 탈피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겁죠? 예, 무겁습니다. 종목이. 이제는 뭐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매수는 저 아래서 샀어야 되죠. 이런 자리에서 샀어야 되고 지금 단기에는 매수하기 좀 그러네요. 시간을 가지고 지수가 또 전반기 지수가 잘 올라왔어요. 지수가 월초에 올라와서 월 중순까지 선물 옵션 만기일에 다 해먹고 나면은 이놈들이 월말에 약간 눌러가지고 선물 옵션을 또 양쪽으로 죽이잖아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옵션하는 큰 세력들이 기왕이면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도 월간으로 봤을 때는 1차 수익 났고 월말까지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지난달에도 보면 조정 깊게 안 했죠.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거는 그냥 가지고 쭉 가는 전략 가시면 되겠고요. 하나생명이 나왔네. 사실은 이건 뭐 우리가 저 바닥에서부터 계속 훑었던 거예요. 이거 계속 산 거예요. 예, 수익이 이제 많이 났네. 누가 좀 한번 올려봐. 회원 게시판에. 지금 어떡하냐고 물으면 보유죠. 신규편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눌림목 나올 때 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용감한 사람들은 매수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추천주가 됐네. 관심주구방에 올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추격 매수는 좀 그래요. 열공주식님도 HMM 이게 매매하신 건데 이게 보면은 삼부토건 매매 여기 나왔죠. 매수자리 나오셨죠. 이런 것들 잘 보면서 여러분들 복귀를 하셔야 돼요. 왜 저들은 삼부토건 같은 걸 저 바닥에서 저렇게 잡았을까? 이게 직관이죠. 엄청난 수익 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전도는 전부 수업료다. 초보자가. 그랬죠? 그러면 빨리 VIP 가입해서 공부해야지. 미친놈들 아니야. 다 날아갈 건데 VIP 가입해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아이고 노랭이 들어보면 10년 동안 무방만 들어. 그리고 얻은 게 없어. 맨날 종목 추천한 주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나가면 하면은 왜 여기 전화하는 데다가 전화하고도 지랄들이야. 거기 사람들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준다고 우리가 공장장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딱 만들어가지고 딱 올리는 거나 공장장한테 전화해. 지랄들 거기다 왜 전화하는 거야? 앞으로 전화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벌금을 물리겠어요. 알았죠? 구독 누르고 알림 누르라니까 지랄하고 그건 안 해놓고서 종목을 전화로 물어봐? TMC에는 아무도 몰라 여기는. 알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다 전화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적어갖고 내 무방 때 아주 욕을 해줄 테니까 알아서 해 했더니 집으로 찾아갈 거야 내가 아주 성질 나가지고. 그지?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또 방송을 잘 들어보면 이 속에 종목이 또 많이 들었고 천기, 차트 기법, 심리가 다 들어있죠. 사랑하는 부자아빠 주학교 학생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일요일 밤 여러분 8시에 만나요.